연방하원법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띵크탱크 AFPI, 이게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죠. 이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의 이 프레드 플라이츠 부의장이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서 미한 동맹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기고문을 내놨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플라이츠는 오늘 뉴스맥스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시의적절한 경고다라고 평가했고요. 한미 동맹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 내용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보고서는 결국은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혹은 한미 관계 동맹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는 2월부터 시작이 된 조사의 결과로 나온 이번 중간 보고서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쳤다라는 우려를 보여준다면서 이러한 상업적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중 하나의 필수적인 신뢰, 호의를 훼손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플라이츠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치를 빼려고 합니다. 정치를 빼려고 합니다. 이 쿠팡 사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상업적 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라이츠는. 그러니까 정치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다, 압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상업적 분쟁이 발생을 했다. 한국의 계산법과 미국 기업의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저희가 봐주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전략적인 관계,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려야 되는 기초가 바로 서로 간의 신뢰, 상호 호의 원칙 이것인데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플라이츠는 양국의 갈등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6월 4일자에도 데일리 와이어에 이 플라이츠가 직접 기고한 기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동맹 관계를 미국이 세계에서 맺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 동맹을 여러 군데 맺고 있죠. 호주랑도 맺고 있고, 일본하고도 맺고 있고, 나토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 지역들과 지금 안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과거에는 나토, 이스라엘을 얘기했겠으나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 이게 가장 흔들리기 쉬우면서 공격을 많이 받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동맹관계. 그만큼 중요한 관계이다라는 거죠. 자, 6월 4일자 데일리 와이어에 내놓은 기고문에 보면 플라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쿠팡과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요. 정부 관계자와 활동가들이 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취급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선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맥스 기고문에는 정치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건들은 한미 양국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업을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기업을 정치적인 대상으로, 정치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지독스러운 반미 정부면 그냥 일반적인 미국 기업을 다 반미하는 반미제 기업으로 보았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동맹 관계를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양국 정치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불필요한 분쟁이다라고 플라이츠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해소할 기회도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플라이츠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 위협 행위를 억제하고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대응하며 일본과의 중요한 3자 협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방위산업 관계,
핵 추진 잠수함 협력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그리고 경제적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서로 상호 호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보여줬던 몇 차례의 만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미동맹이 가지는 가치가 평가됐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8월 25일에 이재명이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깍듯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몇 시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몇 시간 전에는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지금 쿠데타가 벌어졌든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든지 뭐 이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안 만나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난리가 한 번 났었죠. 그러나 막상 만나주었을 때에는 아주 뭐 깍듯하게 웃으면서 만나주고 그 펜 멋있는데 뭐 펜도 가져가고 네, 선물도 주고 네, 뭐 갔다 와가지고 별로 얻어먹은 것도 없으면서 이재명 정부 쪽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질을 해댔습니까? 이것도 받았어 저것도 받았어 뭐 엄청나게 자랑하는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번에도 최근에도 보면은 G7 모임에서도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사전의 약속이라든가 조율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이재명 쪽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90분 동안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같이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90분을 같이 먹었는지 잠깐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한마디 한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골프를 치자라는 것도 이재명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말도 자꾸 나오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 사진이 진짜인지 AI가 만든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마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AI가 만든 가짜 사진 자랑하면서 같이 사진 찍어 같이 옆에서 밥 먹었어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설마.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친중 친북 하면서 반미하고 있다라는 그 성향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다 받고 알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걸 통해서 당선이 된 아주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점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과거에 어떤 범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다가 불법으로 자금을 송금했던 것도 유죄로 지금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선거법 어겨가지고 1심 유죄 2심 무죄 하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유죄가 확실한 거긴 확실하네. 뭐 이미 죄인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이미 다 보고가 돼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받아주고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까?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받아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1,500달러 또 조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한국에서 받아낼 게 많으니까 참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플라이츠가 하는 이야기는 한미 안보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 이른바 이재명 측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습니다. GDP의 몇 퍼센트를 국방비로 하겠다, 더 늘리겠다, 분담금 늘리겠다, 자발적으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비 지출 더한다, 주한미군 유지시켜달라, 핵협력하겠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미군 무기를 사드리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겠다라는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거와 별도로 또 조선 사업에 또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사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용주의라는 것이 처음에 말을 내뱉을 때하고는 달리 뒤로 가가지고서는 안보는 그냥 얘기했던 대로 대충 어떻게 가는데 그런데 다른 부분들 아니 우리가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건져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마치 그런 것처럼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그 뒤에 계속 벌어졌다. 결국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업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 문제, 교역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용주의 정책을 접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 조선일보가 주장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던 안미경중
예, 안보는 미국이랑 하고 경제는 중국이랑 하면 돼라는 이런 황당한 정책을 지금 이재명이 실용주의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이츠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잘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실용주의를 상업 문제로 확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용주의를 상업 문제로 확대한다면 양국 동맹의 기반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양국의 변함없는 파트너십이 지역적 분쟁보다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국이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플라이츠가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띵크탱크라는 조직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고요. 정책 제안, 발의, 뭐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다 백악관 쪽이나 혹은 행정부, 의회 이런 것들에 다 전달이 되긴 합니다. 물론 전달이 되는 것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정부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정부가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AFPI라는 띵크탱크를 아주 유심히 바라보는 이유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47기 대통령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약 80% 가까이가 AFPI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AFPI의 부의장을 하고 있는 이 프레드 플라이츠가 내놓은 글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더 직접적인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부글부글 화가 나고 그러니까 공격하고 까발리고 폭로하고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철저하게 리더들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결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경제 문제는 중국과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도 미국이랑 같이 하겠다. 안보 미국이랑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경제도 미국이랑 같이 하겠다라고 확실한 노선을 좀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트럼프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때 서로 간의 신뢰와 상호 호의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